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임이 밀려옵니다. 여행이야말로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눈과 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죠.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세계 모든 여행이 오시덕되었습니다. 폭탄을 맞은 여행객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이제 우리를 다시 여행 천국으로 인도하겠답니다. 그들의 각성과 극복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여행을 가야 할까요? 여행업계의 선발 오뚜기 노랑풍선의 혁신과 유혹을 이야기해 봅니다. 근면한 경영수다의 이근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다입니다. 맞습니다. 누구시죠?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김진국 대표님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김진국 대표님은요, 국내 대표적인 여행업계 전문 경영인이시죠. 캐세이 퍼시픽 항공을 거쳐서 18년 동안 하나투어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작년 2월 노랑풍선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노랑풍선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촬영인지 모르시고 오셨다고.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오늘 약간 지금 굳으신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수사기 때문에 좀 편하게 수다 떨다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건 다 한 뿌리고요. 거기에 노랑풍선을 지금 맡으신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신화를 만드시겠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근무한 여행사는 B2B, 그러니까 대리점에 우리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대리점이 갖고 있는 고객들한테 상품을 공급하면서 했던 홀세일 여행사였는데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오는 거는 B2C 여행사의 대표 주자인 우리 풍선에 왔고요. B2C는 우리 직원이 직접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고객의 니드를 파악해서 상품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객 취향에 맞게 만들어내는 고객 중심의 직접적인 그런 상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모든 시장이 디지털 온라인화 되면서 특히 이제 고객의 그런 어떤 소리를 빨리빨리 들어서 그런 상품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디지털 온라인 채널에 여러 가지의 그런 상품을 우리 풍선 여행사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고객들에게 공급할 생각입니다. 오늘 뭐 질문할 내용을 뭐 한꺼번에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랑풍선 왜 노랑풍선입니까? 이게 노랑풍선입니까? 예, 노란풍선입니다. 이게. 왜 빨간 풍선도 있고 파란 풍선도 있는. 노란풍선 하면 좀 더 여유롭고 그다음에 편안함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노란풍선을 알고 있고요. 또 풍선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행의 개념과 아주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란풍선으로 이름을. 근데 노랑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저기 지금 MC도 노랑 옷을 입고. MC도 노랑을 입고 오고 저도 노랑을 입고 오고 그러면 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도 이거 오늘 뭐 노랑 운동화부터 노랑 셔츠까지 진짜 뭐 그래야 옛날 노래 같이. 네네. 그래야 준비를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좀 튑니다 그래야. 무게를 좀 잡아주시려고 네. 안 입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 사장님 이거 새 신발 맞죠? 예, 오늘 나왔던 이거 신모 그겁니다. 예, 신상입니다. 이것도 신체식발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노랑풍선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고객 친화적이고 고객 프렌들리한 그러한 방식의 여행이다, 여행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경쟁력은 뭡니까? 내가 만든 상품을 직접 고객들하고 상담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구나, 뭐는 또 원하지 않는 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상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운영하시는 그 어떤 이념, 철학, 뭐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경영 이념, 이게 풍선의 경영 이념은 다른 곳과 조금 다릅니까? 저는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물론 자기 여행 상품을 만드는 그런 자산이 자기 게 없습니다. 즉 항공사가 내 것도 아니고 호텔도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항공사라든가 호텔과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항공사와 그다음에 그 많은 호텔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역량이 있는 직원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상품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다른 제조업과 달리 여행업은 어떻게 보면 항공사, 호텔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산업이지만 어떤 상품으로 보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가족같이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직원이 많은 게 결국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풍선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이랄까 포지션, 뭐 매출 몇입니까? 그거는 대외적으로 좀 공개하기가 그런데 또 오늘 중요한 프로니까 갑자기 또 베이비를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업계에서 지금 탑3에 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탑3. 네. 그게 지금 이제 3위 쟁탈전이 아니고 새로운 영역의 1위를 꿈꾸시는 그런 거죠?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팽팽한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세신 분이 오셨- 그래서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굳건한 새로운 영역의 1위. 우리는 진짜 놀았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한번. 어떤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상품도 매우 중요하지만 고객입니다. 누가 과연 그런 회사에 로열티가 있는 고객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충성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아까 디지털 시장에 맞게 어떤 CRM 프로그램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해서 고객 DB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걸 활용해서 고객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우리가 추천하겠다. 제안하겠다. 네네 그런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 굉장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여행사 우리 풍선이 갖는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항공권 시장에서 최근에 좀 풍선이 좀 도드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행업계 불문율도 꼽히죠. 불문율. 연간 BSP라고 하거든요. 항공 여객 판매 대금 정산 제도를 기존 업계 4위에서 최근에 3위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불문율이라고 하는데 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BSP에 가입되어 있는 여행사가 한 65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온 코로나 전에 매출이 거의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12조까지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런데 이제 BSP 업체에서 3위를 차지했다 하는 거는 그만큼 큰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포션으로 항공권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 직원들의 그런 어떤 역량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방송 속에서도 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직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좀 그런데 내가 그 직원들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부탁하고 싶은 거는 I am still hungry다. 난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건 좋습니다만 네. 이렇게 노력과 워크하드를 얘기하시려면 그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업계에서 부선의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나중에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커미션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우리 자산이 없는 그런 남의 자산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업계에서 주는 보상 체계는 굉장히 좀 비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약한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란풍선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익성과급 제도라고 하는 거를 도입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팀장이 각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팀장들이 소사장 제도로 해서 거기서 나온 성과에 대한 거를 목표를 정해주고 초과된 이익금에 대해서 직원들과 공유하는 여행업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그런 이익성과제가 아마 우리 직원들에게는 큰 어떤 동기부여를 될 수 있고 여행업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동기부여를 제공하면서 많은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풍선의 경우 작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전 직원 복귀를 먼저 시켰고요. 또 노력한 직원들의 보상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임금 인상 그리고 올 1분기에는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이 됐고요. 또 복리 후생비가 실제로 2.8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하셨죠. 아, 네네. 네, 여러 그런데 가지. 사장님이 네.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럼 그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를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네. 홍보팀이 열심히 아무튼 홍보해 준 것 같아서 또 홍보팀에도 감사. 아, 네, 네. 팀장님의 역할로 그리고 제가 가장 외우고 중요한 왔습니다. 거는 마지막에 지금 멘트하신 그런 스탁 옵션을 주는 것이 전 직장에서도 그런 스탁 옵션 제도가 아마 그 회사를 굉장히 그 강하고 키우는데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오너십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오너십을 갖게 해주는 스탁을 직원들한테 부여함으로써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의 그런 어떤 주가의 가치가 올라서 나도 상당히 그런 수익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1위 업체에 비해서는 주가가 10분의 1인데 1위 업체를 능가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이 스탁 옵션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능가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디지털화되면서 판매 방식에서 거의 다 온라인화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그 시스템 안에 넣어놔야 된다.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스피드를 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게 지금 모든 여행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인데 그걸 우리가 하루빨리 그 문제점을 아는 거를 개선해서 치고 나간다면 아마 업계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장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주식도 좀 사십시오. 아, 근데 뭐 사실 계획 있으세요? 회사의 경쟁력이 좋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고객. 풍선의 고객 크레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크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숫자가 있죠 우리가. 네네. 근데 그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 굉장히 낮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업계 대비 네.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가 높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 충성 고객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충성 고객이 많다. 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풍선 상품으로 튀르키예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출장을 제가 7박 9일이죠.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 이제 현지 가이드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거든요. 고객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불만이 들어오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제 상품 계약이 안 된 뭐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풍선이 각별하군요. 아, 그럼요. 그럼 그럼요. 풍선에 한번 가봐야 되겠군요. 아, 그럼요. 예, 네, 한번 네. 안내를 받아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소가 있죠. 여행에는 인솔자. 그 인솔자 가이드의 질 또는 인솔자 가이드의 정식 직원율, 그들의 처우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업계에서 최고라면 충성 고객이 붙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는 전 직장부터 제가 그랬지만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정말 전문 우리의 인력의 풀로 들어오게 해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서 다시 재구매 고객, 충성 고객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식 인력으로 같이 일하는 그런 하나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또 그걸 원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어떤 인솔자도 예, 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베스트 가이드 뭐 이런 뭐 상품성 지정한 올해의 베스트 가이드 네네. 뭐 이런 거 하셔도 네네, 그런 그래서 거는- 뭐 골드 뭐 실버 뭐 이런 거 하셔서 그래서 연말에 또 뭐 대표이사하고 밥도 함께 예 먹고. 그래서 가이드를 격려하면 그건 상품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과 식사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더 많이 있는데 대표이사하고 밥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 이번에 여행업계 트렌드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이제 새로운 패키지 전략을 짜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분석 어플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옵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또래 친구들끼리 갈 때,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갈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지만 나한테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까 이제 왜 고객들이 여행은 좋아하면서 예전에는 패키지 여행을 가다가 아 패키지 불편함 때문에 나는 개별 여행이 좀 비싸지만 일로 갈래 하는 이유가 패키지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품들이 그 안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 나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아침 7시부터 깨워서 밥 먹어서 아침부터 돌고 저녁 늦게 들어와. 그리고 많은 쇼핑을 잠자는데도 시켜. 너무 멀어. 그다음에 호텔에 가서 거기에 럭셔리 호텔에 수영장도 있는데 수영도 한 번 할 시간도 없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좀 더 자유 시간을 많이 주자. 고객이 맞게끔. 고객이 원하면 호텔도 바꿔주자. 출발은 같이 가되, 아, 내가 갔더니 나는 따로 이거 똑같이. 음식이 아니라 나는 이거 음식 먹고 싶어. 거기서 맞춰주자. 그래서 이제 호텔도 따로, 식당도 따로, 원하는 시간도 따로 이렇게 그 안에 출발은 같이 하셨지만 돌아오는 것도 같은 비행기지만 현지에서 여행거리는 따로따로 할 수 있게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선택이 가능하구나.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여행 트렌드고 우리 노란풍선이 주도적으로 그걸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플렉시블 여행 패키지네요. 그렇습니다. 영어 잘하시네요. 아, 여행은 영어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요즘 장거리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어느 지역들이 좀 뜨고 있을까요? 오슬로가 뜨고 있습니다. 오슬로,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북유럽이 네. 뜨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거기 비행기 값이 비싼데요. 거기까지 가기요. 한번 저 다녀오시죠. 스웨덴 갔다 왔습니다. 아, 스웨덴을 다녀오셨어요. 네, 노르웨이. 핀란드도 한번 아,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구나. 노르웨이만 안 다녀오셨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상품에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풍선이 최초로 지금 5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14항차 단독 전세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튀르키예도 다녀오셨으니까 그 기운을 받아서 이번에 오슬로까지 한번 다녀오시기를 두 분이 이렇게 노란 옷 입고 한번 다녀오시기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두 번 가시는 분은 뭐 이렇게 재구매하시니까 디스카운트 레이시 좀 생기나요? 충성 고객에 대한 뭐 VIP 고객 관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오슬로로 가겠습니다. 가실 수 있는 권한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년에 이제까지 이제 굉장히 주가와 이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적자를 벗어납니까? 당연히 지금 벗어나고 있고요. 1분기에도. 벗어났습니다. 네네. 벗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튀르키예도 가져오시고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우리 방송이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여행 시장에서 매출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상장된 회사로서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 건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정말 특수 상황에서 그런 어떤 뭐 자가격리를 시키고 여행 갔다 오면 PCR 테스트를 하고 또 4인 이상 모이지 말고 하면 여행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그렇죠. 어떤 안 되는 거죠. 거의 행정적인 불가했죠. 규제를 네. 해놓고 니네 그만큼 매출이 안 올라왔으니까 니네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여져서 금융협신위원회에서 이 안을 받아들여서 바꿔줬죠. 관리 종목으로 맞아요. 해서 제가 알기로 이거 사장님이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성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배당이죠. 주주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주주들하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익 잉여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축적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경영 방침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켜 놓겠다. 그러겠습니다. 뭐 네. 이렇게 정리할 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여행이란 고통이다. 고통이다. 네. 이 의외의 대답이 돈 벌기 위한 나왔습니다. 고통이죠. 그죠. 업으로 하시니까요. 이게 저 취미로 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지만 업으로 하면 고통이죠. 아니 업으로 해도 고통이지만 실질적으로 여행을 하면 집을 나가셔야 되잖아요. 집을 집 나가면 나가면 뭐다.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거나 그 정례화되어 있는 집이었다면 모든 게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도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건데 늘 생각해야 되고 이번에 뭐를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은 스트레스예요. 그렇지만 그걸 다녀오고 나서는 굉장히 나도 모르게 내 자산이 정말
굉장히 늘어나서 자신감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여행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고통이 또 고통 없는 그런 어떤 성장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요? 또 가고 싶어지걸랑요. 그걸 또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여행은 중독이다. 아유 좋으시네. 예. 1대1인가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So, 광풍선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전에 이제 해오신 족적을 보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시면서 다각화까지 이루신 업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세스에서 내가 갖는 비전, 나와 노랑풍선 이거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노란풍선은 대부분이 지금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해외로 보내는 데에 그런 많은 상품도 있고 고객도 있죠. 반대를 좀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또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비즈니스도 좀 확장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굉장히 있고요. 중요하죠. 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야만이 진정 우리가 정부한테 여러 가지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시니까요. 영어는 뭐 제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은 산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수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의 앞날과 잘 정합되어진다면 김 대표님의 활약에 점을 하나 찍을 겁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오늘 두 분의 대결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풍선의 오늘과 내일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샅샅이 들어봤습니다. 과연 풍선의 내일 기대해 보시죠. 근면한 경영수다의 이근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어렵게 질문하세요. 좋은 것만 좀 해주세요. 노랑풍선은 이제 아침입니다. 전 세계적인 엔더믹과 함께 이제 여행은 지구인의 초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보복 여행이란 신조어까지 등장시킨 폭발적 증가로 이미 코로나 이전의 여행 수요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이제 도약의 시간이지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 전략의 진검승부의 시절입니다. 가장 잘하는 여행사를 꿈꿔야 하죠. 먼저 특별함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다음은 컨텐츠의 차별화,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여행사로, 그리고 지역을 넘는 글로벌을 품는 종합 여행사라는 내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출의 1위가 아닌 값지고 알찬 여행의 감동과 기억들을 조각조각 남기게 해야 합니다. 과연 여행, 그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선물해야 하나요? 한낮을 향한 내일의 경쟁력을 상상해 봅니다. 근면한 경영수다의 이근면이었습니다.